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가장 중요한 1차 독립, 기저, 차원 이 개념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라는 그 원인을 모르고 배울 적에는 무척 지루하고 갑갑했는데 먼저 겪어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준다면은 현대 물리학의 꽃이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양자역학 중에서 가군동량과 스핀 이것들이 참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그런데 가군동량과 스핀을 공부를 할 때 기저, 차원 이것들이 쓰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개념의 출처가 1차 독립, 기저, 차원, 생성 이것들로부터 비롯되어지거든요. 이번 시간에 주로 할 것은 기저하고 차원이에요. 이것들을 하기 전에 선형결합, 생성집합, 1차 독립, 선형 독립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강의 4-5개를 들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앞전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앞전 시간까지 공부를 복습을 다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번 강의가 진행이 될 거야.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R2상의 임의의 벡터는 X캡과 Y캡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단 하나의 방법으로 X캡과 Y캡의 1차 결합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말 뜻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한번 봅시다. R2상 이 말은 2차원 평면이죠. 즉 말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 이러한 2차원 평면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러한 2차원 평면상에서 임의의 벡터를 잡아볼까요? 임의의 벡터를 이것을 R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이러한 임의의 R 벡터는 X캡과 Y캡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들을 1차 결합으로 항상 표시할 수 있다. 그것도 단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설명하겠습니다. R2상 2차원 평면상에 임의의 R 벡터가 있다. 이러한 R 벡터는 우리가 해석적 표현으로 나타낸다면 이쪽을 A라고 하고 이쪽 Y좌표를 B라고 했을 적에 R 벡터라는 것은 A의 X캡 플러스 B의 Y캡 이것은 X캡과 Y캡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을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벌써 답을 적어놨지요. 여기 좌측에 있는 것은 임의의 2차원 평면상에서의 벡터죠. 이러한 벡터는 X축 좌표를 A, Y축 좌표를 B라고 한다고 했을 적에 A의 X캡 플러스 B의 Y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뭐예요? X캡과 Y캡의 1차 결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R 벡터는 X캡과 Y캡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디에서? 2차원 평면상에서. 이것을 표시함에 있어서 이것을 X좌표가 A, Y좌표가 B라고 한다면은 R 벡터를 표시하기 위하여 X좌표의 A와 Y좌표의 B가 바뀔 수 있었어. R 벡터가 딱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안 바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의 방법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그 말이야.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쪽을 Y축, 이쪽을 X축 이 벡터가 있다. 이 벡터가 R 벡터라고 할 거야. 그런데 이 벡터의 이쪽 좌표가 3이고 이쪽 좌표가 2이다. 그러면 R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집니까? 3의 X캡 플러스 2의 Y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이 R 벡터는 반드시 3의 X캡 플러스 2의 Y캡 이렇게만 표시되어진다. 그 말이야. 무엇으로 표현했을 때게 X캡과 Y캡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표현했을 적에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을 수학과의 표시 방법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R 벡터란 것은 A의 X캡 플러스 B의 Y캡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했죠. 이러한 R 벡터는 수학과 노테이션으로 쓰면 이렇게 되어지죠. 임의의 R 벡터는 A,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X캡이란 것은 1,0 이렇게 나타내주고 Y캡이란 것은 0,1 이렇게 나타내지죠. 그래가지고 1,0의 C1배, 0,1의 C2배 이렇게
두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임의의 벡터 A, B가 표현이 되어진다고 할 적에 C1과 C2는 무엇인가 그걸만 결정해 주면 되죠. 고로 이걸 계산하면은 C1, 0, 이걸 계산하면은 0, C2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X축은 C1, Y축은 C2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과 이것이 같으려면은 C1은 A가 돼야 되고 C2는 B가 되어져야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즉 C1은 A, C2는 B. 이렇게 C1과 C2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의 방법으로 나타내지고 있죠. 여기서 거듭 제가 강조를 해요. 단 하나의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떤 경우에 R2상에서 임의의 벡터는 내가 X캡과 Y캡이라는 두 개의 단위 벡터를 갖고 있다면은 딱 하나의 1차 결합만으로 임의의 벡터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R2상의 임의의 벡터는 X캡 또 Y캡 또 X캡 플러스 Y캡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은, 아까 위에서는 X캡과 Y캡 이 두 개만 갖고 있었죠. 근데 밑에서는 X캡, Y캡 또 X캡 플러스 Y캡 총 3개를 갖고 있죠. 벡터가. 이 벡터 하나, 이 벡터 하나. 이것은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하나의 벡터요. 그렇기 때문에 총 하나, 둘, 3개의 벡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3개의 벡터만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X캡과 Y캡과 X캡 플러스 Y캡의 1차 결합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다. 무엇을? R2상의 임의의 벡터를. 이 말 뜻이 무슨 뜻인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수학적으로부터 풀어보고 난 다음에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임의의 2차원 상의 벡터, 즉 R2상의 임의의 벡터는 R벡터라고 했고, 그것을 A의 X캡 플러스 B의 Y캡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하자 이거요. 이럴 적에 내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이 R벡터를 세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 세 벡터는 뭐예요? X캡, Y캡, X캡 플러스 Y캡 이 세 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R벡터를 X캡의 C1배, Y캡의 C2배, 그 다음 X캡 플러스 Y캡의 C3배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타낼 수 있기는 이때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이다? 무한 가지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러한 벡터를 딱 하나의 방법으로만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X캡과 Y캡 두 개만 사용을 했을 적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세 개를 사용을 했잖아요. 세 개를 사용을 할 적에 이러한 벡터를 나타냄에 있어서 C1, C2, C3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어진다? 무한 가지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봅시다. 자, 이것은 X캡으로 나타내면은 C1 플러스 C3의 X캡, 그 다음에 Y캡으로 나타내면은 C2 플러스 C3 Y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R벡터를 이렇게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R벡터를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겠어.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 R벡터를 이러한 세 개의 벡터들을 1차 결합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적에 C1, C2, C3가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그것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어지겠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무한대 가지수로 결정되겠느냐, 그것을 결정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것과 이것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C1 플러스 C3는 A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C2 플러스 C3는 B가 되어져야 되죠. 고로 여기 보세요. C1 플러스 C3는 A, C2 플러스 C3는 B야. 이 식에서 C1, C2, C3를 뭘로 나타내야 된다? A, B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야. 왜 A, B로 나타내야 돼? A, B가 R벡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고로 이미 R벡터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A, B를 사용을 해서 C1, C2, C3를 결정을 해보라 그 말이야. 그때 C1, C2, C3가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결정이 되어지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정이 되어지는가, 한 가지 방법으로도 결정이 안 되는가, 그것을 결정하자. 그러면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자유변수를 C3로 놓고 난 다음에 그 자유변수를 T로 놓았다. 그러면 C1은 A 빼기 T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C2는 B 빼기 T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T라는 것은 임의의 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가 제로라면 C1은 A, C2는 B, C3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겠죠. T가 1이라면 C1은 A 빼기 1, C2는 B 빼기 1, C3는 1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여기서 T라는 것은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R이라는 벡터를 이러한 세 개를 사용을 해서 이 세 개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려고 보면은 그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된다? 무한가지 가지수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나타내는 물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이 Y축, 자, 이쪽이 X축이라고 하겠습니다. R벡터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R벡터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 R벡터를 무엇을 1차 결합으로 나타내려고 하냐면은 X캡, Y캡, X 플러스 Y캡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려고 그래. 그러면은 X캡은 크기가 1인 X방향의 벡터니까 이것이고, Y캡도 크기가 1인 Y방향의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이고, X캡 플러스 Y캡은 크기가 루트 2인 상태로 45도를 향하니까 이것이 되어지잖아요. 이 세 개를 사용을 해서 이것을 표현하면 되어지죠. 이 R벡터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졌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보냐면은 X축 좌표는 1이기 때문에 X캡 플러스 Y축 방향으로는 이 Y캡 이렇게 되어졌다고 가정합시다. 무엇이? R벡터가. 즉 R벡터를 해석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졌다고 가정하자 그 말이야. R벡터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다면은 우리가 R벡터를 처음부터 해석적으로 나타낼 때 A의 X캡 플러스 B의 Y캡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해석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A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A는 앞에 있는 개수 1이 되어지고 B는 뭐가 되어지죠? 2가 되어지죠. 즉 A는 1, B는 2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 강의 들읍시다. 그러면 이것을 이것 세 개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그 가지수가 무한대 가지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가지수를 한번 볼까요? t 이퀄로 제로인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t가 제로인 경우를 본다면 이 식으로부터 C1은 A, C2는 B, C3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C1이 A라는 말은 X캡 방향으로는 크기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을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C2가 B라고 했잖아요. 근데 B가 뭐예요? 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2가 B라고 했기 때문에 C2, B를 2배를 해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2배가 되어지죠. 2배가 이렇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R벡터 나오죠? R벡터 나오기 때문에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t가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진가 볼까요? t가 1인 경우라면은 자, C1은 A가 1이기 때문에 1 빼기 1 하면 제로가 되어지고, C2는 B는 2죠. 2 빼기 1은 1이 되어지고, C3는 t가 1이기 때문에 1이 그렇게 되어지죠. C1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X캡 방향으로는 제로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C2는 1이 되어지잖아요. C3도 1이 되어지고, 즉 말해서 X캡 성분은 제로이고 Y캡 성분은 1이고 X캡 플러스 Y캡 성분도 1이고 그렇게 되어진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X캡 성분은 제로이기 때문에 얘는 소용없고, Y캡 성분은 1이기 때문에 이것이고, X캡 플러스 Y캡 성분은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거 플러스 이거
그것을 해주면은 이거 쓱하면 거 R벡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진짜 R벡터 나온 거 한번 봐 보십시오.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것과 이것을 합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여기에 딱 붙어져 있던 거죠. 여기에 고로 이것과 이것을 평행사변형법에 합치면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게 나오죠. 즉 말해서 이러한 R벡터를 이 세 개 X캡, Y캡, X 플러스 Y캡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적에는 그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이다? 무한대 가지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번에는 R2상의 임의의 벡터는 X캡만으로는 즉 X축 방향의 1차 결합만으로는 X축과 평행한 벡터를 제외하고는 0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0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은 나타낼 수 없단 말이죠. 무엇을 제외하고는? X축과 평행한 벡터를 제외하고는 나타낼 수 없단 말이죠. 먼저 이 말이 뜻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임의의 R벡터가 A의 X캡 플러스 B의 Y캡 이렇게 표현되어졌다고 하자 이러한 R벡터를 무엇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려고 그래? 단지 주어진 것이 X캡밖에 없잖아요. 즉 X캡의 1차 결합은 C1 X캡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R벡터를 X캡만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없냐 그 말이 되어지겠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밖에 없어. B가 제로가 되어져야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B가 제로가 안 된 경우라면은 표현이 불가능하죠. 왜? 여기는 Y캡이 있는데 여기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보면은 B 이코르 제로일 때만 C1 이코르 A가 되어져 가지고 식이 성립해. 그러나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R2상에서 임의의 벡터잖아요. 임의의 벡터이기 때문에 이 B에다가도 제로라는 조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제로라는 조건을 안 주고 B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는 이 식이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고로 2차원상에서 임의의 벡터를 X캡 딱 하나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것이 이제 그 그림으로 말하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쪽이 X, 이쪽이 Y 이럴 적에 이것을 R벡터라고 하자. 그런데 이 R벡터를 X캡 이 딱 하나만 사용을 해서 얘를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죠. Y캡이나 또 다른 뭐가 있어야 이것들을 선형결합으로 얘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약간 수준을 높여 보겠습니다. 자, R2상의 임의의 벡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R2상의 임의의 벡터를 다루고 있죠. R2상의 임의의 벡터는 X 플러스 Y캡과 X 마이너스 Y캡 이 두 개, 즉 말해서 이 벡터 하나하고 이 벡터 하나하고 이 두 벡터 둘의 1차 결합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것은 당연히 맞지요. 왜 맞는가 보십시오. R2상의 임의의 벡터는 A,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이 지금 무슨 벡터가 되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R2상의 임의의 벡터 R벡터가 되어지죠. R벡터는 A,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X 플러스 Y캡과 X 마이너스 Y캡 이 둘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X 플러스 Y캡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좌표로 나타낸다면 X 플러스 Y캡은 1,1 그렇게 나타내지고 X 마이너스 Y캡은 1, 마이너스 1 그렇게 나타내지죠. 고로 이것의 임의의 상수로 곱한 C1, 이것의 임의의 상수로 곱한 C2 이렇게 표현되어진다고 했을 적에 C1, C2를 A와 B로 나타낼 수 있냐 그것을 여쭤봤죠.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C1, C1 이것을 계산하면은 C2, 마이너스 C2 이것을 계산하면은 X축 좌표는 C1 플러스 C2 Y축 좌표는 C1 마이너스 C2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C1 플러스 C2는 A가 돼야 되고 C1 마이너스 C2는 B가 되어져야 되죠. 고로 C1 플러스 C2는 A, C1 마이너스 C2는 B 이 식으로부터 C1은 2분의 A 플러스 B, C2는 2분의 A 마이너스 B 그렇게 되어지죠.
되어지잖아요. 즉 말해서 2차원 평면상에서 임의의 R 벡터는 x 플러스 y 캡 이 벡터 하나하고 x 마이너스 y 캡 이 벡터 또 하나, 즉 얘와 얘 둘만 있으면은 이 둘을 선형결합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것이 또 무슨 말인가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X축, 자 Y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 하나는 X캡 플러스 Y캡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이 X캡 플러스 Y캡 그렇게 되어지겠고,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Y캡 그렇게 되어지죠.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지겠네. 이렇게 이게 X 마이너스 Y캡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임의의 이런 벡터 있죠. 임의의 이런 R 벡터, 이것은 이것과 이것을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100번 1000번 나타낼 수 있죠. 왜 그래 보십시오.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음수로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을 또 적당히 조절해 주면은 얘와 얘의 이 정도 사이즈, 즉 이것을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이것과 이것을 합으로 임의의 R 벡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2상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이 두 개의 선형결합으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3차원 상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상이기 때문에 R3가 되어지겠죠. R3상의 임의의 벡터는 1,0,0라는 벡터 하나하고 0,1,0라는 벡터 하나하고 0,0,1이라는 벡터 하나하고 총 3개의 벡터가 있죠. 이 세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것은 참인가 거짓인가 체크해 보자. 자, R3상의 임의의 벡터를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은 이 R이란 것은 좌표 표시로 A, B, 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러한 R 벡터를 이 세 개의 벡터의 선형결합, 즉 이것에다가 C1 곱하고 이것에다가 C2 곱하고 이것에다가 C3 곱한 이러한 형태로 항상 나타낼 수가 있냐 없냐 보자.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쫙 해보면은 C1, C2, C3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이 이것하고 같기 때문에 C1은 A, C2는 B, C3는 C 이렇게 놓으면 항상 표현 가능하죠. 이 말 뜻이 또 무슨 뜻이냐면은 3차원이기 때문에 이쪽에가 이렇게 있다. 자,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 이쪽이 Z축 이렇게 되어진다. 1,0,0는 물리학과에서 쓰는 표시로 나타낸다면은 이것은 바로 X캡이 되어지고 0,1,0은 Y캡이 되어지고 이것은 Z캡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1,0,0는 이것이 되어지고 0,1,0은 Y캡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0,0,1은 바로 Z캡으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임의 이러한 R 벡터가 있다면은 이러한 R 벡터는 X캡과 Y캡과 Z캡의 선형결합으로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문제. R3상의 임의의 벡터는 X캡 그리고 X캡 플러스 Y캡 그리고 이 Z캡 총 이 세 개의 1차 결합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봅시다. 자, R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벡터 표시로 나타낸다면은 A의 X캡 플러스 B의 Y캡 플러스 C의 Z캡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하자. 이렇게 나타내지는 R 벡터를 이것들을 선형결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X캡의 C1, 그 다음 X캡 플러스 Y캡의 C2, 그 다음에 이 Z캡의 C3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나 보자 그 말이죠.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C1 플러스 C2의 X캡 플러스 C2의 Y캡 플러스 이 C3의 Z캡 그렇게 되어지네. 고로 이 식과 이 식으로부터 C1 플러스 C2는 A, 그 다음에 C2는 B, 그 다음에 이 C3는 C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C1 플러스 C2는 A, C2는 B, 이 C3는 C 이 식으로부터 C1이라는 것은 A 빼기 C2죠. 근데 C2가 B이기 때문에 C1이라는 것은 A 빼기 B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C2라는 것은 B, 그 다음에 C3라는 것은 2분의 C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R3쌍의 임의의 벡터는 X캡, X 플러스 Y캡, EZ캡 이 세 개의 벡터를 사용을 하면은 항상 한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한 가지 방법으로. 왜 한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것을 풀어보니까 답이 몇 개가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답이 여러 개가 나온다면 아까 2차원에서 했던 것처럼 자유변수가 나와가지고 그 자유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성이 가능하죠. 즉 1차 결합이 가능하죠. 자, 7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R3쌍의 임의의 벡터는 X캡, Y캡 두루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것은 답이 뭐야? X야. no야, no. 어떠한 경우에만 X캡, Y캡 두루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해? R3상의 벡터이긴 벡터이되 그것이 XY 평면에만 존재할 경우에는 그 벡터가 X캡과 Y캡 둘만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러나 Z축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인 벡터는 이 둘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R3상의 임의의 벡터는 우리가 A, B,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것을 C1의 X캡 플러스 C2의 Y캡 이렇게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좌표 형태로 고쳐야 되겠죠. C1 해놓고 X캡은 뭐예요? 1, 0, 0 그렇게 되어지고 플러스 C2의 Y캡은 0, 1, 0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죠? 자, C1, C2, 0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여기에서 C가 제로가 될 때만이, 즉 말해서 R 벡터가 C가 제로인 XY 평면에 있을 때만이 C1은 A, C2는 B 이렇게 해서 X캡, Y캡만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R 벡터가 임의의 Z축상의 좌표도 포함하고 있는 A, B, C인 경우에는 이것을 못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고로 R3상의 임의의 벡터는 이 둘만의 1차 결합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또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 또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쪽이 Z축,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이죠. X캡과 Y캡 이것을 제가 그리면은 X캡은 X축 방향으로 1, Y캡은 Y축 방향으로 1.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얘가 어디에만 존재하게 되어집니까? XY 평면에서만 존재하게 되어지잖아요. XY 평면에서만. 그런데 R 벡터란 거에 A, B, C인데 C가 제로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얘와 얘의 1차 결합만으로는 이것을 못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저가 무엇인지, 차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먼저 기저와 차원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공간 라지 V가 있습니다. 벡터 공간 라지 V는 라지 V라는 집합이 벡터 공리들을 만족시켰을 때 그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 공간 라지 V라고 했을 적에 이 라지 V는 어디까지나 집합이에요. 벡터 공간 라지 V의 부분 집합 라지 S가 V1, V2 쭉 가서 Vn 총 n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때 라지 S 모든 원소 또는 벡터 공간의 원소들을 벡터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모든 벡터들이 서로 1차 독립이면서, 즉 말해서 V1, V2 쭉 가서 Vn 이것들이 서로 1차 독립이면서 라지 V를 생성할 시 집합 라지 S를 벡터 공간 라지 V의 기저라고 부른다. 기저라고 부르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겠죠. 첫 번째, 라지 V의 부분 집합인 라지 S의 원소들이 서로 1차 독립이면서 동시에 라지 V를 생성시킨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켰을 때 집합 라지 S를 집합 라지 V의 기저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기저는 베이시스, 즉 말해서 기초, 초석, 기본 그런 말이죠. 베이시스 여기 적어놨죠. 기저라고 부르고 이때
집합 라지 S 원소 개수를 라지 V의 차원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고로 여기에서는 집합 라지 S 원소 개수가 총 n개이기 때문에 벡터 공간 라지 V의 차원, 즉 디멘전은 n이다 그 말이야. 이러한 경우를 봅시다. 아까 했다시피 R2상의 임의의 벡터는 X캡과 Y캡만 가지고 있다면 단 하나의 방법으로 X캡과 Y캡의 1차 결합으로서 임의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겠죠. 이때 여러분들 어떠한 것의 1차 결합이 단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진다 그 말은 그 1차 결합이 1차 독립이 되어진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이 무슨 소리느냐? 차근차근 느끼게 될 것인데 어떠한 벡터를 어떠한 것들을 1차 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그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가 딱 한 가지만 존재한다. 그럴 적에는 그 1차 결합의 각각의 원소들이 1차 독립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R2상의 임의의 벡터는 X캡과 Y캡만 있다면 단 하나의 방법으로 X캡과 Y캡의 1차 결합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까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죠. 이때 R2에 해당되는 것이 이쪽 정의로 말하면은 라지 V에 해당이 되어지고 X캡과 Y캡 두 개의 원소로 된 그 집합이 라지 S에 해당되어져요. 고로 R2 기전은 X캡, Y캡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물론 그 기저가 두 개는 두 개일지라도 X캡, Y캡 이 두 개로 구성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걸로 구성이 되어지느냐 라는 것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X캡과 Y캡 같은 경우는 1차 독립이요 1차 종속이요 1차 독립이죠. 1차 독립이라는 것은 그 원소들을 선형결합 시켰을 때에 그 선형결합의 결과가 제로 벡터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결합 개수들이 전부 다 제로가 되어진 것이죠. 즉 말해서 여기에서 X캡과 Y캡은 1차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증명해 주겠습니다. 자, X캡 또 Y캡 있어. 이것들 C1 플러스 C2 이것이 바로 X캡과 Y캡의 1차 결합이잖아요. 이것을 제로 했을 적에 C1도 제로가 돼야 되고 C2가 제로가 되어지면은 X캡과 Y캡은 1차 독립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얘가 제로가 되려면 C1도 제로가 돼야 되고 C2가 제로가 되어야만 제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살짝 넘어갔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제로가 아니고 제로 벡터예요. 즉 항등원이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것이 항등원 제로 벡터가 되어지려면 C1도 제로, C2도 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또 되어지죠. C1 해놓고 X캡이 뭐예요? 1,0 플러스 C2 해놓고 Y캡이 뭐예요? 0,1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계산을 하면은 C1,0 플러스 0,C2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계산하면 뭐예요? C1, C2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 이꼴은 뭐이라고? 0벡터다 그 말이야. 여기서는 R2이기 때문에 0벡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0,0 그렇게 되어진 것이 0벡터죠. 고로 C1도 제로, C2도 제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X캡과 Y캡은 서로 1차 독립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R2상의 임의의 벡터는 X캡, Y캡, X 플러스 Y캡 이 세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X캡과 Y캡과 X 플러스 Y캡의 1차 결합으로 임의의 R2상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겠잖아요. 즉 말해서 X캡, Y캡, X 플러스 Y캡 이 세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지는 집합 라지 S는 R2 기저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기저가 되려면은 이 세 개가 전부 다 1차 독립해야 되고 동시에 이 세 개를 사용을 해서 R2상의 임의의 벡터를 생성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를 사용해서 R2상의 임의의 벡터는 잘 생성해 냈지요. 아까 볼 때. 그런데 이 세 개가 1차 독립이요, 1차 종속이요.
이 세 개를 1차 결합을 시키면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고로 이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 선형결합의 결과가 제로벡터가 되어질 때 C1, C2, C3가 반드시 제로가 되어져야만 한다면 이것이 서로가 1차 독립이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려면 C1 플러스 C3가 제로가 돼야 되고 또 C2 플러스 C3가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로가 돼야 되고 얘가 제로가 돼야 된다는 그 조건을 보면은 C1, C2, C3 세 개가 반드시 제로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죠. C1 플러스 C3가 제로, C2 플러스 C3가 제로가 되려면은 C1, C2, C3가 동시에 제로가 될 필요는 없어.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보다시피 C1이 1이고 C3가 마이너스 1이고 이러면 이것은 분명히 제로 되어지죠. 동시에 여기서 C2가 1이고 C3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더해도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즉 말해서 얘가 제로이고 얘가 제로가 되려면은 C1, C2, C3가 각자가 다 제로가 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캡, Y캡, X캡 플러스 Y캡 이 세 개는 1차 독립이 아니고 뭐야? 1차 종속이다 그 말이야. 1차 종속이기 때문에 이 세 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은 R2 기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즉 R2를 마음껏 생성해낼 수는 있대 기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저라는 것은 R2를 생성해내긴 내되 최소한의 개수여야 돼. 근데 최소한의 개수를 아까 우리가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 최소한의 개수가 2개가 되어졌죠. 그 원소의 개수가. 왜? X캡 하나, Y캡 하나 2개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몇 개가 되었어? X캡, Y캡, X캡 플러스 Y캡 총 3개가 되어졌죠. 하나, 둘, 3개. 그렇기 때문에 이 3개는 R2 기저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R2상의 임의의 벡터는 X캡만으로는 다 나타낼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못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캡 이거 하나만으로는 R2상의 임의의 벡터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X캡이 R2를 생성해내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X캡만으로는 R2 기저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야. X캡 말고 뭐가 있어야 돼? Y캡이 하나 있어야지. 그래야 기저가 되어지지. 그러면 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네 번째 질문. R2상의 임의의 벡터는 X캡 플러스 Y캡과 X캡 마이너스 Y캡 두루 1차 결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R2상의 기저가 X캡 플러스 Y캡 이거 하나하고 또 X캡 마이너스 Y캡 이거 하나 총 2개 이 2개는 R2상의 기저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봤어. 이 2개가 R2 기저가 되어지려면은 이 2개가 각자 1차 독립해야 되고 동시에 이 2개의 선형 결합이 R2를 생성해내야 되죠. 그런데 이 2개의 선형 결합이 R2를 생성해낸다는 것은 아까 했지요. 아까 했고 이것이 1차 독립인가 1차 종속인가 그것만 보면 되어지죠. 그러면 보십시오. 자, X캡 플러스 Y캡과 X캡 마이너스 Y캡 이 2개를 1차 결합을 시켜 봅시다. 1차 결합을 시켜 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1차 결합이 이렇게 되어졌고 1차 결합이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야. 이 1차 결합이 동시에 뭐가 되어야 돼? 제로 벡터가 되어져야 얘와 얘가 1차 독립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십시오. 얘가 제로 벡터란 말은 제로 벡터는 2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0,0야. 즉 C1 플러스 C2도 제로, C1 마이너스 C2도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C1 플러스 C2는 제로 또 C1 마이너스 C2는 제로야. 이 두 식을 풀면은 C1은 이코로 제로 또 C2는 이코로 제로 그렇게 나오죠. 즉 C1, C2가 동시에 제로가 나온다 그 말이야. C1도 제로, C2가 제로이기 때문에 1차 독립 맞지요? 고로
이것과 이것은 1차 독립이면서 R2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X캡 플러스 Y캡 이것하고 X캡 마이너스 Y캡 이 두 벡터는 R2 기저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R2 기저를 우리가 방금 두 가지를 구해내봤죠. 첫 번째 X캡과 Y캡 이 두 개로 된 것도 R2 기저가 되어지고, 또 X캡 플러스 Y캡 이거 하나오고 또 X캡 마이너스 Y캡 이거 또 다른 하나, 즉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집합도 R2 기저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R2 차원이 뭔가 봅시다. R2 차원은 집합 라지 S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개수라고 했죠. 여기서는 집합 라지 S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야? X캡과 Y캡 두 개이기 때문에 R2 차원은 2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R2 기저가 두 개죠. 왜? 원소가 이거 하나 두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결론만 얘기컨대 어떤 벡터의 기저는 기저 자체는 다를 수는 있어. 즉 말해서 여기에서 기저는 X캡과 Y캡 이렇게 두 개였고, 여기에서 기저는 X캡 플러스 Y캡, X캡 마이너스 Y캡 이렇게 두 개였고, 즉 어떤 집합의 기저는 기저의 종류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기저의 개수는 어때? 같아요. 항상. 다시 한번, 기저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저의 개수는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기저가 X캡, Y캡 두 개, 여기서는 X캡 플러스 Y캡 하나, 또 X캡 마이너스 Y캡 하나, 총 두 개.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R3상, 즉 3차원상에서 기저와 차원을 구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R3상의 임의의 벡터 1,0,0, 또 0,1,0, 또 0,0,1 이 세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 가능하다고 했죠. 무엇이? R3상의 임의의 벡터가. 그러면은 표현이 가능하다, 이것이 아까 참이라는 것을 증명했지요.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은 뭐야? 이 세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R3상의 임의의 벡터를 표현해낼 수 있다 그 말이기 때문에 생성한다 그 말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이것들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 봐야죠. 이것들의 1차 결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1,0,0 이것도 0,1,0 또 0,0,1 이 세 개의 1차 결합이죠. 이 세 개의 1차 결합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C1 또 플러스 또 C2 또 플러스 C3 이렇게 각자 개수를 곱해줘서 이것이 0벡터가 될 때 C1, C2, C3가 전부 다 제로가 돼야 되느냐 될 필요가 없느냐에 따라서 1차 독립이냐 1차 종속이냐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3차원이기 때문에 0벡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0,0,0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아까 여기서도 계산했다시피 C1, C2, C3 그렇게 되어지죠. 즉 C1, C2, C3 이것이 0,0,0이단 말이야. 고로 C1 제로, C2 제로, C3 제로이기 때문에 이 세 벡터는 서로 1차 독립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R3의 기저는 이 세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진 집합이다 그 말이야. 고로 이 세 개의 원소는 원소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R3의 디멘전 차원은 3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여섯 번째, R3상의 임의의 벡터는 이거 세 개의 1차 결합으로 표현 가능하다. 아까 표현 가능하다는 거 배웠죠? 1차 결합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 말은 뭐야? 생성한다 그 말이죠. 무엇이? 이 세 개가 R3상의 임의의 벡터를 생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개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 그것만 체크를 하면은 과연 이 세 개가 R3의 기저가 된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봅시다. 자, 이 세 개의 1차 결합을 우리가 쭉 적어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이렇게 되어졌죠. 이 결과가 무엇이 돼야 돼? 0벡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3차원이기 때문에 0벡터는 0,0,0이지요. 고로 여기서 C1 플러스 C2는 제로, 또 여기서 C2는 제로, 여기서 C3는 제로죠. 그러면 C2를 여기다 대입하고 나면은 C1도 뭐야?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C1, C2, C3가 싹 다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1차 독립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R3의 기전은 X캡 또 X캡 플러스 Y캡 또 EZ캡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아까 여기서는 R3상의 기저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것이 X캡, 이것이 Y캡, 이것이 Z캡 이 3개로 이루어졌었죠. 즉 말해서 여기에서는 기저가 X캡, Y캡, Z캡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저가 X캡 또 X캡 플러스 Y캡 또 EZ캡 이 3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이야. 비록 여기나 여기에서 기저 자체는 표는 다를 수는 있으나 전체 기저의 개수는 어때? 같다 그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어떤 벡터의 기저는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나 모든 종류마다 그 기저의 개수는 어때? 같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R3상의 이미의 벡터는 X캡, Y캡 두루 1차 결합으로 표현 가능하다. 노라고 했죠. 고로 R3상에서 X캡과 Y캡 이 두 개만으로는 R3의 기저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생성을 못 해버리니까. 그러나 이 두 개는 1차 독립은 맞기는 맞죠. X캡과 Y캡은 둘 다 1차 독립이야. 그러나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기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으면 됐어요. 이번에는 행렬에서 기저와 차원을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라지 V라는 벡터 공간의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2x2 행렬이거든요. 이때 A의 IJ는 실수이고 I와 J는 각자 1부터 2 그 사이죠. 2x2이기 때문에 이때 집합 라지 V의 부분 집합의 원소로서 이 4개를 택했어요. 즉 1, 0, 0, 0 이 행렬 하나 택하고 또 0, 1, 0, 0 하나 택하고 또 0, 0, 1, 0 하나 택하고 또 0, 0, 0, 1 하나 택했어요. 총 4개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합 라지 S 이 4개의 원소들은 집합 라지 V 즉 2x2 행렬의 기저가 되어지는가 그걸 체크해 보자 그 말이야. 기저가 되려면은 이 4개의 원소들이 각자 1차 독립이어야 됨과 동시에 이 4개의 원소들의 1차 결합이 집합 라지 V를 생성해야 되어지죠. 첫 번째 것부터 체크해 봅시다. 자, 집합 라지 S 원소들은 1차 독립이다. 체크해 봅시다. 1차 독립이려면은 C1 해놓고 이거 또 플러스 C2 해놓고 이거 또 C3 해놓고 이거 C4 해놓고 이거 이것들의 1차 결합이 제로 벡터가 되어져 있다고 했을 적에 C1, C2, C3, C4가 제로가 되어지면은 1차 독립이죠. 무엇이 1차 독립이요? 이 4개가 1차 독립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쭉 적어 놓고 이것이 제로가 되어져야 된다. 고로 이 식을 풀면은 좌변을 풀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우변은 제로 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고로 C1 제로, C2 제로, C3 제로, C4 제로이기 때문에 이 4개의 원소들은 1차 독립이다. 그 다음 생성한 거 봅시다. 자, 라지 S 원소들은 라지 V를 생성한다. 체크해 봅시다. 라지 V가 이렇게 되어지죠. 단 이것들은 전부 다 실수이고, 자, 이것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지는가 봅시다. 자, 1차 결합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C1, C2, C3, C4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고로 여기에서 C1, C2, C3, C4를 구해내면 되죠. 무엇으로? 주어진 라지 V의 임의의 2x2 행렬 요소들로. 그렇기 때문에 C1은 A11, C2는 A12, C3는 A21, C4는 A22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x2 행렬은 이러한 4개의 원소들에 의하여 생성이 되어지고 이 4개의 원소들은 1차 독립이기 때문에 2x2 행렬의 기전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차원은 분명히 원소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4개이기 때문에 차원은 4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저의 개수는 4로 똑같아야 되지만 이 기저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법은 없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기저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 얼마든지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기저의 전체 개수는 어때? 4로서 일정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것하고 유사한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직각좌표, 원통좌표, 구좌표 3개 배웠잖아요. 이 3개의 좌표계에서 직각좌표계는 X, Y, Z 3개의 좌표로 나타내고 원통좌표계는 R, 파이, Z 3개로 나타내고 구좌표계는 R, 세타, 파이 이 3개로 나타내죠. 원통좌표, 직각좌표, 구좌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각각의 표현은 달라. 여기서는 X, Y, Z고 여기서는 R, 파이, Z고 여기서는 R, 세타, 파이 표현은 다르단 말이야. 그러나 그 기저의 개수는 어때? 같죠? 여기서는 X, Y, Z 각자 3개, 여기서는 R, 파이, Z 3개, 여기서는 R, 세타, 파이 3개로 다 같다 그 말이야. 그래요. 이 정도면은 1차 독립, 기저, 차원 이런 것에 대한 공부가 되어졌다고 보고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